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의 앵커 김동완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저희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요.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려 과거 2011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원자력 사고인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사고죠. 왜냐? 인재로 인해서 폭발을 했습니다. 네, 폭발을 했으니까 이제 어찌됐건 뒷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뒷수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나서 2011년부터 열심히 뒷수습을 해왔습니다. 사실 일본에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몬주원전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해결료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태워서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거 통제 못하고 아직까지 관리 불가능 상태로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후쿠시마처럼 대책 없이 진짜로 수소 폭발을 일으킨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기타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원자력 발전소를 통제하는 상황에 일본한테 과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밑에 지하수가 흐른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원래 지하수가 흐르더라도 그 경납 용기나 아니면은 충분히 튼튼하게 지어서 원자력 노심이 녹아서 지하수까지 흘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수소 폭발을 일으키면서 터져버렸습니다. 뚜껑이 열린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가 밖에서 보통 원자력 발전소 지어 놓으면은 전투기가 한 50톤짜리 전투기가 고속으로 들이박아도 멀쩡하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원자력 발전소 콘크리트인데요. 그게 안에서 터져서 뚜껑이 날아간 겁니다. 뚜껑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노심이 응용돼서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소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사태고요.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나마 체르노빌 사태는 어떻게 본다면 당시 구소련에 있던 되게 조용하게 묻혀서 지금까지 또 욕먹고 있는 거지만 후쿠시마는 당연히 지금 정보화 사회 속에서 터졌으니까 전 세계로 사방팔방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뒷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받았겠죠. 그래서 일본은 일단은 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는 못 하겠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노심이 용용됐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못 건드리고 대신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폐기물부터 일단 처리하고 생각하겠다. 근데 폐기물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고준위 폐기물, 예를 들어서 폐연료봉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료 근처에 있는 방사능 오염 물질들을 고준위 폐기물을 하고요. 중고, 저준위 폐기물이 뭐가 있느냐. 방사능 발전소에서 일하는 우리 방진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옷이라든지 기타 부산물들 같은 건데 일단 그런 것들부터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면서 방사능 물질이 섞인 지하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냐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게 계속 생긴다면은 이게 유출되면은 해양 생태계는 박살나는 거는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박살나는 순간 일본의 어업은 물론이고 미국 전 세계가 쓰는 태평양 전체가 오염되는 것도 가만히 놔둘 수고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일단은 나오는 물을 다 뽑아내서 그걸 다 일단은 가둬놓자라고 해서 지금의 저장조 탱크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물을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일본에 있는 지하수를 이거를 다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까지 동원됐냐면은 지하를 얼렸습니다. 지하수가 있는 부분을 얼려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자체로 댐을 만들어서 물을 못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물은 계속 나가긴 합니다만은 유출된 양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해왔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처음에 원자로 터진 거는 이미 터졌으니까 그 뒷수습 자체는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그 와중에도 물론 후쿠시마 인근에서 나온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금수 조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WTO에 제소했다가 패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러니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번에
물을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물을 방류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핵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방사능 물질들이 방사능 뭐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플루토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별의별 방사성 물질들이 많습니다. 뭐 요오드를 통해서 막는다, 뭘로 막는다 하는데 사실 완벽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신 조금씩 걸러내서 많이 줄여서 방류하자는 건데 지금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는 트리톤, 그러니까 삼중수소의 트리튬인데 트리튬이라고 삼중수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중수소라는 건 수소 3개 붙은 건데 방사성 동일성 물질인데요. 이 물질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물질만 봐서는 반감기가 좀 짧습니다. 한 30년만 들고 있으면은 대충 한 80% 정도는 반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멸되곤 합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보관하다가 드디어는 한계가 돼서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오염 물질들은 잘 처리됐는가? 문제는 그것도 저희가 잘 알 방법이 없긴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세히 공개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사능 물질이 잘 제거됐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기만 했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기회는 없었긴 합니다. 물론 이번 방류를 통해서 IAEA의 시차를 받기로 했습니다만은 일본인들이 하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 이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쓰던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책임한 발언, 그냥 책임 회피성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물 마셔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 하기도 하고 후쿠시마 근처에서 난 농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후쿠시마 근처에서 생겨난 그 물, 이번에 그러니까 폐기된 물 안전하다고 하길래 중국에선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면은 여러분들이 드시고 그걸로 빨래도 하고 세탁도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그런 식의 과격한 표현을 써갈 정도로 사실은 우려가 많기도 합니다. 이런 우려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일본이 정말로 방사능 물을 이거를 방류했을 때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는 목도 있습니다. 그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야 IAEA 사찰을 받아서 이거를 잘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존부터 이걸 조금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국내 문제로만 치부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는 방식의 대응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 나라가 워낙 지진이 많으니까 사실은 그 동네에 언제 지진이 생겨도 사실 이상할 게 없어서 그 동네에서 지진이 생겨서 만약에 이 물이 다 터져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좀 알려줘야 됩니다. 신뢰를 쌓아야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는데 안 그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원자력 발전소 터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피해 입는 나라들은 일본이 피해 입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본이 본인들 몫이기 때문에 이걸 잘 처리해야 되는 거는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뭐 경제력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 경제력에서 순위권에 드는데 3등의 국가인데 그건 솔직히 자국의 문제는 자국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자국 문제가 아닌 그러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뭐 지금 와서 뭐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한국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우리가 많이 걸러냈으니까 믿고 뿌려도 된다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방사능 물질을 뿌리가 되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해저입니다. 그러니까 동위성 물질들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물보다 가벼우면 뜨고 밀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밀도가 물보다 높으면은 물 위에 뜨고 밀도가 물보다 무거우면은 깔아앉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깔아앉는 거고 해저 생태계가 굉장히 큰 교란이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해저 생태계는 직접적인 우리의 그 식품들과 직접적인 연관, 그러니까 농축되는 거 외에는 관계없는데 문제는 농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치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해심에서 이렇게 먹는 건 아니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해저에 있던 생물들이 방사능 물질을 먹고 죽어서 그거를 그 죽은 사체를 먹은 물질들이 먹고 해서 농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축이 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최상위 포식자인 인류가 결국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해류상으로 볼 때 한국에 오는데 한 6, 7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류가 동해안이나 아니면은 서해안으로 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있긴 한데 6년이면 사실 방사성 물질 기준으로는 좀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트리튬 같은 게 이게 방류가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한테 돌아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없고 어느 정도 영향성을 띨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국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상황 속에서 중국은 굉장히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사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한령이라든지 뭐 다양한 보복들을 해왔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서는 이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히 대응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감정적으로는 일본을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고 실제로 나쁜 놈은 맞는데 문제는 현재 상황 구도 자체가 굉장히 고래 싸움 속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생길까봐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거기도 합니다. 기존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뭐 동북공정이라든지 한복 문제라든지 김치 문제로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했는 반면에 이번에 갑자기 중국이 우리랑 공조를 해버려서 갑자기 한국이 중국이랑 짝짝꿍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까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런 문제에 맞서서 좀 더 과학적으로 단순히 감정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본의 해수 방류를 만약에 그게 필연이라면은 보다 안전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미친 짓이라면은 막아야 됩니다. 네. 객관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일단은 일본산 물건들을 안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정부에서 애초에 그 물건들을 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동공유센터나 아니면 다른 센터에다가 아니면 뭐 물건 대여 같은 것들을 정부가 좀 해서 방사능 측정기라든지 라돈 측정기 이런 것들 과거 있었지 않습니까? 라돈 측정기. 그런 것처럼 방사능 그 가이거 계수 있거든요. 그거 재는 것들 좀 진행했으면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방사능 물질들을 조금 제거하는, 그러니까 제거한다기보다는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안심시켜주는 작업들이 좀 진행되면은 국민들이 수산물이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안심을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건 방사능이 오는 게 확정이라면은 그 안심, 그러니까 없다라는 확인, 물론 지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한다고 하는데 몇 년 뒤면은 한국 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일본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좀 더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뭐 약간 사족이 길었던 것 같은데요.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결국엔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산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 좀 더 알고 조심해서 살자라는 취지로 오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